안녕하세요. 아침마당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김수경입니다. 이 5월은 참 특별한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까지 이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념일들이 많은 달인데요.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달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외롭고 쓸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5월이 조금 어느 때보다 마음 한켠이 허전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달인데요. 이럴 때 어르신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분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 마음 지킴이들 세 분 모시고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주실 텐데요. 먼저 김은채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들이 두 배 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행복전도사 김은채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배순애님. 안녕하세요.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논산시 생활지원사 배순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전민아님. 네, 안녕하세요. 학대 없는 세상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충남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온 사회복지사 전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분들도 어르신들을 참 좋아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가수 금민아 씨, 방송인 이명무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우리 아침마당을 사랑해 주시고 또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어르신분들의 제가 또 귀요미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지킴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나도 일하고 싶은데 나 좀 적적한데 도움 좀 받고 싶은데 하시는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주시는 분들 오늘 나오셨거든요. 네.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무 씨. 네,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제가 아침마당을 함께하고 난 이후부터 어르신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대요. 그 이유는 현장에서 만나면 아이고 방송 봤더니 아주 귀엽더라. 귀엽냐. 이뻐. 이렇게 또 칭찬들을 하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이명무 우리 어르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사랑해요. 야, 용무 씨는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아우, 예, 저희 아주 아침마당의 든든한 복지사분이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회복지사 그리고 생활지원사님 세 분 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이 세 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고 또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채 사회복지사님은 예. 어떤 활동을 담당하고 계세요? 네, 저는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세상을 꿈꾸게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네. 있는데요. 네. 이 일하는 거 중요하죠. 맞아요. 근데 중요해요.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을 담당하고 계세요? 네, 저희 복지관에서는 네. 총 200, 거의 평균적으로 예. 250명 정도 어르신들이 계세요? 네, 식사를 하시러 복지관에 직접 오시는데 네. 저희 그 식사하실 때 행복하게 맛있는 밥을 드실 수 있도록 네. 배식을 담당해 주시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어르신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께서 든든한 지킴이 활동을 해주시는 새싹 등교 지킴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우리 적 김은채 네. 사회복지사님은 그 노인 일자리 복지사를 그쪽을 담당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 행복 서포터즈. 네. 예. 네. 그러니까 어르신 250분의 어르신들이 오실 때 식사 뭐 배식 이런 걸 담당하시는 네, 일자리 맞습니다. 그리고 네. 새싹 등교 지킴이 활동. 제가 아이들 그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도 이런 걸 녹색 한단 어린이회 말이죠. 예전에. 거기에서 네, 녹색 어머니회. 어르신들하고 항상 함께 있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우리 김은채 사회복지사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였군요.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김은채 사회복지사님은 네.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맞습니다. 아니
처음에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복지사님 만나면은 네. 너무 어려서 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처음에 저도 네. 어르신들께서 학생이 왜 여기 있냐, 네. 학생이 왜 여기 있냐, 뭐 되게 의심도 많이 하셨었는데, 네. 네, 요즘은 제가 어르신들께 친근하게 많이 다가가니까 복지사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김은채 복지사님이 예.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올해 3년 차시래요. 3년 차.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학생이 왜 여기 있냐 이런 얘기 하실 법한데 예. 사실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어려 보여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직접 다가가실 때 좀 어려움 같은 거 없으세요? 저는 우선 부모님이랑 유대 관계가 네. 가장 깊게 커와서 네. 네, 저는 또래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많이 좋아하지만 네. 어르신들이나 어른들, 저보다 어른들이랑 대화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아. 예. 그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르신들이 우리 김은채 사회복지사님한테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예. 편이세요? 뭔가 대화를 한다고 하면 네. 또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할까도 궁금해요. 네. 우선 저는 어르신들이랑 예. 대화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스킨십을 되게 좋아하세요. 아. 네, 스킨십 만나면 예. 먼저 안아주시거나 예. 밥 먹었냐, 잠은 잘 잡아주시고. 잤냐. 예. 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어르신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사님이지만 또 손주 손녀보듯이 그렇죠. 맞아요. 조금 더 예. 따뜻하게 좀 대해주실 것 같기도 네.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예. 자, 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여러 이 어르신들하고 뭐 손도 좀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할 때 좀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런 관계들이 좀 매끄럽게 이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네. 그런 것도 궁금한데 많이 도움이 좀 되나요? 네, 저는 우선 어르신들이 스킨십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 저도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네. 아. 항상 제가 담당하는 사업단 어르신들 얼굴을 매일 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김은채 복지사님이 하는 일은 두 가지 큰 분야를 맡고 계시고 네. 복지관 전체에서는 어떤 사업 분야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희는 대덕구 이제 노인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많아서 저희가 한 명 한 명을 다 봐드릴 수가 없어서 팀이 또 여러 분야로 나뉘는데 예. 맞춤 돌봄 서비스나 뭐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어. 네 어르신들 집중적으로 케어해드리고 복지해드릴 수 있도록 팀이 예.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예전하고 다르게 예. 요즘은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취미 활동도 하실 수 뭐 있는 배우는 것도 그런 수업들도 많고. 그렇다고 많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예,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집에 이제 계실 때 조금 적적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운동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세요. 아. 네, 탁구나 당구, 예. 뭐 기체조, 댄스 스포츠 등등 저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어르신들 네, 예. 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유나 씨도 운동하면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운동하시잖아요. 운동도 좋아하는데 예. 제가 사실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이 너무 친근한 게 저도 노인복지관에서요. 제가 이제 가수다 보니까 노래 재능 기부를 해서 2년 정도 매주 예. 만나서 같이 수업을 했었어서 제가 너무 그 분위기를 잘 알거든요. 네. 너무들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보니까는 뭐 일자리서부터 취미까지도 예. 하실 수 있고 뭐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뭐 건강 관리 이런 것까지도 다 케어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거동이 괜찮으시거나 움직일 수 있으면 요즘에 또 이동수단도 너무 잘 돼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 타고 그냥 복지관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혹여나 그냥 집에 혼자 계시다가 복지관을 나오려고 했는데 쓰러지시거나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도 어떻게 복지관으로 이게 연락이 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아, 또 일자리 사업뿐만이 아니라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응급 장치를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시면 예. 어르신 독거노인 어르신 댁에 설치가 돼요. 저 장치 이름이 뭐예요?
저희 장치 이름이 게이트웨이나 게이트웨이. 네, 아. 화재 저희가 어르신들 화재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네네. 화재 감지기까지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응급 상황 대처하기 힘든데 맞아요. 그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시면은 예, 바로 연락이 도움 되니까.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예. 초고령화 사회로 그렇습니다. 진입하다 보니까 예.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더욱 이런 이제 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 역할을 생활지원사 분께서도 이렇게 또 예. 도움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배순의 생활지원사님, 얼마나 자주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만나시면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주 1회 방문을 한 번 하고 네. 2번은 안부 전화를 드려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총 3번의 전화랑 안부 확인으로 방문으로 어르신을 찾아뵙고 있고요. 네. 예. 저희가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폭염이나 폭우, 코로나? 혹살 네. 같은 예. 혹서기에는 아, 매일매일 네. 거의 전화를 드리다시피 하는데 주말이나 뭐 공휴일 상관없이 네네. 그런 기상 변화가 뜰 때에는 언제든지 전화 통화를 해서 통화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예, 될 때까지 안부 확인이 될 때까지 어르신들한테 이제 예. 전화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우리 지금 배순애 지원사님께서는 이제 논산에서 활동을 네, 하고 네. 계시잖아요. 거기 생활 지원사님들은 얼마나 계시고 또 현재 어떤 노인들 얼마만큼 이렇게 돌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저희는 총 142명의 생활 지원사분들이 네. 계시고 관내 2,300분의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도 이제 논산이 워낙 넓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을 저희가 또 찾아뵙기 위해서 주 1회는 발굴 시간을 또 가지고 네. 손이 미치지 못하는 어르신을 예. 또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눠만 봐도 한 분이 15분 이상을 네. 이렇게 조금 안부 전화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우 씨 네네. 이런 분들한테 좀 궁금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습니까? 네, 저도 예. 궁금하고요. 많은 예.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 네, 사회복지사. 자, 그리고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저희 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나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그쵸. 계실 것 예. 같아서요. 네, OX로 저희 생활지원사님의 업무는 무엇인지 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OX로 답을 해주시고 그 OX에 대한 내용을 살짝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긴장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넌센스 아니니까요. 네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어르신과의 말벗이 중요한 업무다. 네. 아, 아, 배순애님 거기 앞에 앞에 계신 OX 판. OX판 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 네. 중요한 업무다. 말벗이 네. 네. 어떻게 중요한 업무인가요? 저희는 안전 확인이 최우선이기도 하지만 어르신과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 네, 말벗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그러면 말벗이라고 하면은 오늘 네. 아침은 드셨나요? 뭐 어떻게 네, 지내셨나요? 네, 네. 이런 거에서부터 생활 일상적인- 전반적으로 네, 네. 또 도움되시는 고민까지. 말씀들도 해주실 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주세요? 주로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으로는 밤새 잘 주무셨냐? 네. 아침 식사는 하셨는지, 네. 약은 잘 드시고 계시는지, 날씨가 좋지 않으니 오늘은 뭐 외출은 삼가해 주시고 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예. 저희가 거의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네, 요즘 네. 계절적인 요인에 네, 따라서 네. 많이 주의할 좌우하고 것들 또 이런 것도 네. 전달을 해주시는군요. 야, 좋습니다. 원우 씨 궁금증이 하나 해소가 됐습니다. 네. 예. 거의 뭐 그 따님 역할을 하고 네. 계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지원 저도 시간이. 받고 싶을 정도. 벌써 받으시려고요? 벌써요? 네. 네, 너무 나중에. 잘 해주셔가지고. 네. 유나 씨는 제가 전화해드릴게요. 네. 많이 자, 네, 유나 씨가 많이 외로우신가 본데요. 자, 두 번째 질문 해보도록 두 번째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단순히 물품을 배달하는 역할만 한다. 네, OX. X. 아이고, X. 말벗도 X 대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하니까. 네. 저희가 물품 배달도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말벗 서비스 안전 확인이고요. 월별로 생활교육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 의료, 우울증 예방도 하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손 마사지도 해드리고 야. 꽃차 만들어서 어르신께 가져가기도 하고 예. 이번 달에는 에코백에 그림을 그려서 어르신이 직접 그림 그려서 치매 예방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기도 했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전화를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럼 한 번 방문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시나요? 최소 저희가 40분이 최소 시간이고요. 네. 또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2시간에서 3시간도 할애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예. 선물 같은 시간이 그러니까요. 있겠다라는 기다려지는 생각이 시간이 듭니다.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이제 또 3번째 질문 한번 가보죠. 네, 자 그럼 3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병원 통행이나 개인적인 부탁 이것도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 병원을 같이 가자고 하거나 개인적인 부탁. 반드시는 아니고요. 반드시는 아니고. 예.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되도록 들어드리려고 하지만 네. 어려운 부탁은 조심스럽게 거절을 하기도 해요. 예. 특히 뭐 목욕이라든가 반일을 해달라고 하시던가 뭐 병원 대리 처방을 해달라고 하시던가 네. 하는 그런 좀 무리한 부탁은 정중히 거절을 하고요. 음. 거동이 불편하신 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같이 동행해서 시장도 같이 봐드리고 은행 심부름 같은 것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활 지원사라는 이름답게 네네.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네네. 계신데 그 좀 너무 이렇게 무리한 생활하는 부탁. 무리한 예. 부탁 같은 네. 것들은 안 하시고 또 꼭 굳이 해드릴 필요가 없고 그 말 그대로 대리역 초원 같은 거는 그렇죠. 하면 안 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죠. 어르신들 예. 근데 좀 불편하시니까 대신 좀 받아오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탁을 하실 때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좀 예.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자주 전화 못 드리는데 생활 지원사분들이 이렇게 더욱 더 가족처럼 살갑게 잘 챙겨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떠세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 나면 만족들 많이 하시죠? 네, 처음에는 귀찮게 왜 전화를 자꾸 하냐. 귀찮게. 나 어디 나가야 되는데 왜 네. 전화하냐 뭐 어. 그러시는데 예. 저희가 이제 폭염, 폭우, 뭐 집중호우나 뭐 한파 때 전화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네. 평상시로 돌아가서 이제 주위에 전화를 하면 왜 어제는 전화를 안 했냐고 궁금했다. 오히려 네, 어르신이 오히려 저희를 걱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이 정이 드셨나 네, 정이 봐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 또 기다리고 계시는 충남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민아 사회복지사님 네. 어떤 기관에서 활동하시는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 예. 기관이. 네, 명칭이. 예. 많은 분들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라고 네. 하면 막상 노인을 보호하는 곳이겠지라고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네,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노인학대를 조사하고 판정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 전국에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대략 37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근데 저희 기관은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북부 지역 7개 시군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 예. 홍성군, 예산군, 그리고 태안군까지 그리고 음.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저희가 관할을 하면서 오. 어르신들에 대한 학대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신고를 통해서 학대 이심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정이나 혹은 노인 요양시설에 방문해서 학대 이심 사항에 대한 조사를 네. 하고 이후에 판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학대가 소거될 수 있도록 사례 관리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노인 학대 상담, 조사 이런 부분들 수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학대 발생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교육이나 이제 홍보 사업들도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신고들이 들어오는지도 궁금해요. 숫자가. 많이 연락 와요? 네, 이제 우선은 저희 기간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386건이 이제 신고 접수가 이루어졌고요. 조사를 통해서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0여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그 중에서 91% 정도가 가정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6%는 이제 시설 아니면 이제 기타 학대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그 기타 학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웃이나 타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학대를 기타 학대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대라고 하니까 용무 씨 굉장히 조금 강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 학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것이 학대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자, 그리고 어떤 걸 알아야 하는지 또 한번 OX로 질문을 드리고요. 함께 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 거고요. OX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착취도 노인 학대에 해당이 된다. 경제적 착취요? 경제적 착취 어떻습니까? O입니다. 정답은 예, O. O입니다.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갈취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경제적 학대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학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르신의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분들은 생계급여라는 것들이 있는데 같이 동거하는 가족들이 본인의 용돈으로 사용하고자 어르신의 돈을 이제 달라고 협박해서 위협해서 어르신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뿐만이 아니라 특히 어르신들이 치매 발생률도 많으신데요. 치매라서 인지가 낮기 때문에 재산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역으로 이용해서 어르신의 뭐 현금을 인출한다든지 보험 약관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런 다양한 그런 경제적인 학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학대의 90%가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경제적인 편취도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이 네, 많겠네요. 가족원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잘 찾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예방하는 일도 하시는 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우리 전민아 사회복지사님이고, 자, 두 번째 또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거 용무 씨 한번 질문해 주시죠. 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폭언을 해도 학대에 해당이 된다. O일까요? 맞습니까? X일까요? O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보시면 어르신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주는 행위, 무시하는 행위들을 정서적 학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다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어르신을 어린아이 같이 생각해서 반말을 하는 경우도 저희는 정서적 학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가정에서 저희 부모님한테는 반말을 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타인이 어르신에게 어린아이로 보면서 무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오랜 기간 사시면서 가치관을 정립해온 저희가 공경을 해야 될 대상인데 어린아이처럼 보거나 이렇게 반말하는 행위가 어르신들에게는 수치심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서적 학대의 범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어르신의 사회생활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처럼 복지관도 다니시고 아니면 경로당도 이용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데 그런 것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또 연애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신체적인 매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편견 때문에 어르신들은 연애를 하면 안 된다, 못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표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도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해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게 1년에 한 230여 건 예. 이상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아. 그럼 신고는 보통 본인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해주시는 경우가 해주세요? 많습니까? 어르신들 본인이 하는 경우는 저는 예. 사실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못 하실 것 네, 같아요. 이제 91% 이상이 가족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께서는 혹여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이고. 네. 이제 은폐성을 띠는 경우가 좀 되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목격했던 이웃이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가족원들에 의해서 많이 신고 접수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인학대는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 그런 의심사항이 조금이라도 들면 네. 누구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 다만 많은 분들께서 보복을 당할까봐 아. 네, 혹은 노출될까봐 우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충분히 비밀보장해드린다는 부분들 설명을 드린 후에 네.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웃이더라도 예.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경우를 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고는 어디다가 하면 좋을까요? 신고는 이제 그 112로 네. 주로 많이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거든요. 아, 네. 근데 다만 저희가 대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77에 네. 1389번인데요. 네. 1389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112로 신고한다면 경찰 측에서 노인학대로 저희 쪽으로 통보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도 신고가 어려울 가능합니다. 경우에는 경찰로 예.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배순애 생활지원사님, 여기 이런 경우에도 직접 또 함께 또 참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네. 예. 생활지원사분들이 활동을 하신다고요? 네, 저희도 어르신이 저희 가면은 이웃이나 자녀분들한테 있었던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혹시 그 이야기 한 게 또 다시 되돌아서 어르신이 자녀나 네. 뭐 본인한테 피해가 갈까봐 예. 꺼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희는 잘 들어드리고 끝까지 비밀 보장의 원칙이 있으니 대나무 숲이다 생각하시고 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셔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전민아 사회복지사님도 이렇게 배순애 생활지원사님들과의 교류도 좀 많이 있으시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니까. 네.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활지원사분들이 저희 예. 노인복지법상의 신고 의무자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도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꾸준히 받으시는 걸로 알고 네. 있고 또 유관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예. 네, 언제든지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 협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말씀만 들어도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월 이제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이 좀 더 특히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뭐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우리 김은채 복지사님 어떠셨어요? 가정의 달 아무래도 예, 저도- 혹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저희 가장 가까웠던 게 어버이날 행사.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서 거동이 어려우시거나 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네. 저희 복지관 직원분들께서 직접 가정 방문을 해주시거나 네, 이제 꽃을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이다 네. 보니까 저희 복지관에서 예쁜 화분을 준비해서 어르신들 가정에 네, 직접 가서 보내주세요. 인사도 해드리고 안부도 묻고 뭐 저희 복지관에 어르신들 평균적으로 300명 이상 방문해 주시는데 예.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복지관 직원분들께서 직접 어르신 왼쪽 가슴이나 오른쪽 가슴에 네, 존경을 표하는 네. 꽃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도 진행해요. 네. 예. 근데 이제 근데 적득하셨을까 봐 네. 궁금했는데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감사해요. 근데 5월 달에는 보면은 뭐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잖아요. 뭐 혹시 그것 관련해서 또 이벤트 하신 게 예. 있을까요? 네. 저희 복지관 좀 특별하게 네. 후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 좀 있긴 한데, 네, 거기 봉사단체에서 후원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저희 복지관으로 방문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예정인 짜장면 데이라고 먹는 날이에요. 와. 찾아가는 짜장면 데이라는 행사에서 네. 그 봉사단체에서 어르신이랑 같이 짜장면을 직접 만드시고 어르신들이 짜장면도 같이 맛볼 수
수 있는 네.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이거 오늘 지금 금요일 아침에 이거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나도 가봐야지 하는 또 어르신들 계실 것 같긴 하고요. 예. 우리 또 배순애 지원사님께서도 아마 5월 또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아무래도 어르신 대상으로 하니까 어버이날이 1년 중 제일 바쁜 날이에요. 예. 전 대상 어르신을 그날 하루에 전부 방문해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를 우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네. 꽃을 받아서 2,300여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야. 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예.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어버이날 당일 아침에 그렇게 드리니 어르신이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녀분보다 뭐 낫다는 얘기는 맞아요. 예.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녀분들이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네, 바쁘시니까. 멀리 타지에 네, 네. 계시고 그쵸. 바쁘시다 보니 네. 당일날은 네, 못 이렇게 네. 전하는데 또 이렇게 생활 그러니까요. 지원사님들이 그날 하루 동안. 예, 그날 네. 담당하시는 열 몇 분 이상을 다 이렇게 직접 네, 찾아가셔서 꽃을 달아주시니까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자, 예. 이렇게 정말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 분이 그야말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어르신들의 마음 지킴이가 아닐까 네, 싶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어르신들과 관련된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까 이것도 좀 네. 궁금한데요. 맞아요. 우리 김은채 사회복지사님 처음에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해봐야지라고 네. 마음이 좀 드셨을까요? 저는 어르신, 이렇게 또래 아이들이나 뭐 청소년, 아동, 다양한 저희 복지 분야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저는 어르신들이랑 좀 대화하는 걸 유독 좋아했었는데 네. 네, 어르신들께서 좀 북적북적 시장 느낌으로 네, 저희 복지사를 대해주시고 저희도 복지 어르신들을 존경하면서 예. 네, 서로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 같은 복지사들끼리 이제 시장이다 여긴 도땡이 시장이다 네, 하실 정도로 아유, 네. 네. 시끌벅적하게 네, 정말. 시끌벅적한 저희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을 워낙 네. 좋아해서 네. 네,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예. 분 같아요. 네, 우리 김 맞아요. 지사님. 느껴져요. 우리 배순애 생활지원사님은 어떻게 생활지원사가 되셨을까요? 저도 결혼 후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지인분께서 생활지원사를 하고 계시는데 해볼 생각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제가 마침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었고 운전하고 어디든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직업이다 보니 네. 제가 또 돌아다니는 것도 또 마음에 들고 해서 딱 맞았네요. 네, 딱 저랑 맞는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벌써 10년이 됐네요. 이야. 자, 이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적성을 또 찾으셔가지고 재밌게 또 의미 있는 일을 해오고 계시는 우리 배순애 생활지원사님이었고 우리 전민아 사회복지사님은 어르신과 관련된 일 내가 해봐야지 어떻게 처음에 좀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교회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셨거든요. 네. 그래서 알뜰살뜰 챙기시면서 뭐 빵집에서 후원받아서 가져다 드리는 역할도 해주시고 사실 직업적인 것도 아니셨는데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게 되면서 사실은 아동을 맨 처음에는 하고 싶었는데 네.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만의 특유의 그 따뜻함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는 나이가 어렸는데 손녀처럼 따스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는 이제 잘 벽성에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노인학대라는 이 업무를 하면서 사실 극단적인 학대 사항이 몰려 있는 네. 그런 위기 어르신들을 만나서 즉각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이런 도움을 드리면서 네. 저 또한 보람을 느끼는 부분들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분들이 적성에 예. 잘 맞다, 뭐 가정에서 또 이렇게 보고 자라서 도움이 됐다 하시지만 저분들 뒤에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전 보여요. 맞아요. 세 분 다 보여. 진짜 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면서 도움들 주고 계신데 우리 김은채 사회복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을 자주 뵙고 하다가 보면은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네. 어르신들은 요즘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 요즘 저희보다, 어르신들의 고민. 잘 예. 아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시나요? 가장 큰 고민은 어르신들 이제 특성상 건강이 가장 네, 그렇죠. 중요한 그러네요. 숙제이자 걱정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또 건강 생각하다 보면 이제 주위에 있는 배우자들이 또 먼저 가시게 네. 되면은 예. 거기에서도 오시는 정말, 그런 충격도 예. 클 것 같은데 맞아. 어떠세요? 네, 건강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사별도 가장 큰 문제로 다루고 있긴 한데 네. 어르신들이 사별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고립감에 이제 빠지는 경우도 예. 경우도 있는데 저희 복지사분들께서 그냥 방치하지 않고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선생님처럼 예. 뭐 안부를 묻는다거나 저희 복지관에 오셔서 취미 활동도 해보시고 네. 네, 저희 건강도 챙기시고 네. 식사도 하시고 네. 네, 우울감에 빠지지 않게 네. 네,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과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서로 힘이 돼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동안 이제 일을 해 오시면서 3년 되셨잖아요. 네. 그래도 많은 어르신들 만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뭐 일화라든지 네. 어르신이 계시다면 너무 많으실 것 예. 같아요. 제가 이제 병아리 복지사이다 보니까 병아리 아닌가요? 한 어르신께서 예. 제가 이제 어리고 뭘 모른다 하시면서 이제 매사 부정적으로 막 행동하시고 저를 이제 등지고 네,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었는데 네. 어르신께서 이제 일자리 사업에 같이 동참하시게 되다 보니 예. 저를 안 만날 수가 없는 사이가 돼서 네, 저는 어르신들을 이제 방치하지 않고 네. 어르신께 계속 문을 두들겨서 그 어르신이 힘든 건 없는지 특히 예. 저희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께서 이제 댁에서 핸드폰이나 좀 핸드폰을 좀 다루기 힘들어 하셨었는데 예. 제가 핸드폰 다루는 법도 직접 손으로 써서 아니면 네. 말로 설명해서 네, 직접 가장 문을 정말 많이 두들겼었는데 예. 어르신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김은채 복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애정을 좀 쏟으셔가지고 네. 문을 열심히 두드리면서 사용법도 알려주셨는데 지금은 그럼 잘 사용하세요? 아우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네. 베테랑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네. 역시 MG 사회 복지사님답게 계속 접근 방법도 드리고. 예, 예.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로 하니까 예. 어르신들의 마음이 싹 그냥 열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배순애 생활지원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르신이 좀 기억에 남으실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 근무지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그때는 정을 뭐 듬뿍 2년 동안 주어서 이렇게 헤어질 때도 무척 힘들었는데 특히 이 어르신은 외딴 집에 사시는 어르신이었어요. 그때 10년 전이니까 집도 좀 쓰러져가는 집이었고 자녀분들에게 좀 방치돼 있는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도움에 이렇게 손길이 많이 필요했는데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많이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 예. 조금씩 도움도 드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르신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제가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다. 운전 조심하라고 기도를 했다 하시면서 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오히려 제가 어르신께 위안을 많이 받았던 그런 어르신인데 제가 이제 다른 데로 일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다른 선생님께 여쭤보니 예. 5년 전에 네. 이제 예, 그러셨군요. 그때 고령이셨었거든요. 예. 95세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었어요? 그때 당시 95세 10년 전에 네, 네. 그러셨군요. 그 어르신이 제일 기억에 남고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마 그 어르신들도 예. 노년에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잘 계시는지 확인하시다 보면 응급 상황이 갑자기 네. 맞닥뜨려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경험이 네, 있으실까요? 저희는 응급 상황이 늘 있어요. 어르신이 오늘 건강하시다가도 다음 날 보면은 병원에 가 계시고 입원하시고 뭐 구급차 타고 응급실에도 가 계시고 예. 하시거든요. 네. 특히 제 경우에는 방문을 드렸는데 대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으시고 이웃에 물어봐도 모르신다고 하시고 핸드폰을 해봤는데도 연락이 안 돼서 자녀분께 이제 연락을 취했는데 자녀분이 해도 안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너무 걱정이 돼서 119에 일단 신고를 하고
오는 사이에 저도 너무 마음이 급해서 담을 넘었어요. 네. 제가 운동을 잘 못하는데 예. 그때는 어떻게 넘었는지 그냥 일단 넘어서 현관문 두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안에서 TV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 어르신이 TV를 켜놓고 주무시다가 아이고. 다행이네요. 소리를 못 들으시고 네. 이제 그때서 이제 깨서 나오셔서 저희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랬는데 다행히 안전히 예. 확인이 되어서 네. 이제 넘어간 경우도 있었고 양촌에서 근무할 때는 2년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 밑에 집에 있는 어르신이 인근 마을 학교로 대피를 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전화를 2번이나 드렸는데 다른 생활지원사 분께서 드렸는데 어르신이 집 놔두고 갈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근데 예. 이 생활지원사 분이 저녁 때 아무래도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를 찾아가서 어르신을 모시고 회관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네. 불과 30분 만에 산사태가 나서 아이고. 집이 예. 완전히 그 흙으로 덮였었거든요. 네. 지금도 어르신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네. 저희는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군요. 위험한 예. 상황이 아주 많아요. 네. 어. 옆에 계신 우리 예. 전민아 사회복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위험한 상황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을 더 많이 직접적으로 겪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는 사실 자기방임이라는 그 학대 유형이 있는데요. 네. 자기방임에 놓이신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 이 자기방임이라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삶을 내려놓고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이 자기방임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네. 근데 한 어르신께서 이제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많으신데 병원을 완강히 거부하고 자녀도 이제 단절된 그리고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는 악취가 나는 곳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일찍이 가정폭력으로 도망을 가셨고 예. 119가 잠깐 왔을 때 이분은 3일 안에 당뇨 쇼크로 돌아가실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응급한 상황이지만 어르신께서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거부하시니까 병원도 안 가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도 천장에서 바퀴벌레가 떨어질 만큼 바퀴벌레가 가득 찬 그런 곳에서 살고 계셨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마음 문을 안 열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3번씩 방문 드렸긴 했는데 예. 마음 문을 열기가 참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경우는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시고 그냥 집안에만 그렇게 계시면 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가시거나 이게 방법이 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주변에 민원이 우선 첫 번째로 많이 들립니다. 이제 바퀴벌레들이 사실 그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예, 하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러한 민원들이라든지 아니 주변의 신고 이런 것들 통해서 아름아름 이제 복지관에서 알게 돼서 네. 저희 쪽으로 이제 의뢰가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계속 방문을 하다 보니 어르신은 결정적으로 영양실조와 탈수까지 오셔서 아이고. 그때는 119를 거부하시지 못하시더라고요. 기력이 없어서. 그래서 예. 제가 모시고 밤에 이제 응급실에 갔었는데 네. 어르신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우시더라고요. 병원이 무서우셔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진정이 되셨는지 네. 이제 제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예. 그렇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면은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텐데 그렇게 완강히 거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우리 사회복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마음이 바뀌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자기 방임이 제일 저한테는 어려웠던 사례고 저한테는 딜레마가 있는 상황인데요. 어르신이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병원을 선택하지 않으면 모시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이 어르신은 또 건강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건강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권을 충족시켜 드리려고 해도 네. 거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많은 사례를 가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오히려 어르신이 그 환경에 적응해서 잘 사시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고요. 예. 갑자기 병원에 가서 병원의 약물을 투입하다 보면 사망하시는 사례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설명했던 그 어르신도 병원에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저희가 지켜드려야 할지 건강권을 위해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지는 늘 저에게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정말 다양한 상황, 네. 어려운 상황,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네, 이런 일들도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응급 상황이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대처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윤아 씨께서 네. 또 준비하신 내용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럴 땐 어떻게 어떻게 하냐, 우리 복지사님과 생활지원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되겠지만 그걸 저희가 좀 요약해가지고요. 예. 어르신들을 위한 매뉴얼을, 현장 매뉴얼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네. 첫 번째는요, 이웃집에서 왜 자꾸 시끄럽게 하느냐? 라면서 누군가 노인에게 화내는 소리가 자주 들려요. 문을 두드리기에는 조심스럽고 무시하자니 마음이 걸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전민아 복지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도와드려야 말씀해 되나요? 주셨던 사항은 학대 의심 사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번호는 112에 신고해 주시거나 저희 기관 1577-1389로 네.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만 기억해 주시면 네, 신고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1577-1389. 저는 항상 이 번호나 이런 안내를 하면서 네. 제발 이 전화 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마음이지만 네.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1577-1389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윤아 씨 두 번째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럴 땐 어떻게, 두 번째 매뉴얼입니다. 여러분들 눈 쫑긋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에요, 반갑게 인사하던 혼자 사는 어르신이 며칠째 안 보이고요. 오. 밤에도 불이 꺼져 있어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건지 혹시 이런 것도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라고 뭐 궁금해하셨는데, 전민아 복지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고독사나 이런 사회적 고립 혹은 방위막대 이런 부분들이 의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네. 혹은 고지서가 쌓여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시면 이제 112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희 기관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은 노인 1인 가구도 많다고 예,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주위에 네. 더욱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상황 볼까요? 네, 세 번째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자, 내 자식이 나 몰라라 한다면서 눈물을 보이면서요, 하소연을 하실 때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요? 이거 조금, 왜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네. 배순애 지원사님, 이럴 때 네.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그럴 때는 어르신들은 무언가 늘상 얘기를 하시고 그걸 들어주기를 바라세요. 다른 답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들어주기를 바라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귀와 마음을 열고 경청을 한 다음에 네. 끝까지 들어드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라. 한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셔도 저희도 나중에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 싶어서 맞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르신이 다 털어놓으시고 난 다음에 또 걱정을 하시면 저희는 끝까지 비밀 유지를 예. 위해서 잘 유지를 시켜드릴 테니 대나무 숲이다 생각하시고 마음 예. 편히 말씀하셔라 이렇게 하시면 네. 속이 후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 네.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김은채 복지사님도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이제 오시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위로 잘해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위로해 주세요. 우선 제가 뭐 어르신이 화나신다고 예. 같이 막 화낼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랬냐 왜 예. 뭐 간단한 티타임이라도 음. 어르신이랑 좀 편한 분위기를 저는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앞서 생활지원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경청을 이제 하면 할수록 예. 어르신들은 저희 복지사나 지원사 선생님들을 신뢰하시고 네, 앞으로도 뭐 고민이나 걱정 아니면 뭐 하다못해 어르신들 옷 고르실 때 예. 요즘 퍼스널 컬러 같은 유행이잖아요. 역시 네. MG. 역시 MG. 어르신들께서 젊은 사람 이런 거 골라줘야 나는 예쁘다. 네.
이렇게 위로도 많이 받으시고 예. 네, 또 감동도 받으시고 같이 감정을 나눕니다. 네. 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퍼스널 컬러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는데요. 배워야겠습니다. 자, 윤아 씨 이어서 진짜 말씀을 예. 들어보면은 이게 정말 더불어 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현장 매뉴얼. 이럴 땐 어떻게? 자, 내가 살아 뭐 하느냐라고 아이고. 하면서요. 아이. 이런 분들 아, 계시거든요. 맞아요. 예.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은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어르신의 마음을 돌보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배순애 생활지원사님 이거 뭐 현장에서 많이 직접 네, 네. 느끼시는 부분이실 것 저희 같아요. 어르신들이 의욕을 많이 상실하시고 우울감이 많이 있으신 분이 많으세요. 많으세요? 예,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직접 그림 그려서 색칠해서 가져가기, 예. 화분도 물에 내가 직접 물 주기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서 드리고요. 단체 영화 관람도 시켜드리고 네. 집에서 나와서 무언가 할 수 있게 영화 관람 시켜드리니 너무 재미있어 하셨고요. 생신 때는 자녀분들 대신해서 저희가 축하 노래도 불러드리고 예. 케이크도 같이 촛불도 끄면서 네. 또 사진까지 찍어서 다음 주 방문할 때 또 가져다 네. 드리면은 어르신이 삶의 의욕도 찾으시고 맞습니다. 네,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요즘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 뵈면 저도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자꾸 해드리려고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게 맨날 받기만 이렇게 하시니까 예. 아유, 근데 미안해서 네, 미안한 그런 말씀 많이 마음들을 좀 하시죠. 예. 많이 네.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어르신들도 잘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또 사회에게 이렇게 반환을 한다, 받은 만큼 또 돌려준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기분도 좋아지실 것 같은데 혹시 또 그런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는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뜨개질을 해서 수세미도 뜨고 네. 가로수에 옷을 뜨개질로 떠서 입히기로 이제 해서 같이 뜨개질을 해보고 네. 내 작품이 길거리 공원에 옷으로 입혀지는 사진을 또 어르신께 보여드리고 예. 나머지 뜨개질로 한 수세미는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도 하고 시민들께도 기부를 하고 나누어 드리니까 나도 남을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예. 그런 또 자신감도 생기시고 보람도 맞아요. 많이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네. 저 가로에서 봤거든요. 이거 누가 만드시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만들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직접 뜨셔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것들이 허투루 볼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어르신들이 네.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도 좀 네.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 김은채 사회복지사님은 이렇게 좀 의욕이 좀 떨어지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좀 응원의 이 힘을 주십니까? 의욕이 없다는 건 예. 겁도 많다는 걸로 저희는 많이 받아들이는데 저희 복지관이다 보니까 소문이 또 가장 너무 KTX 수준으로 정말 빨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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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튤립철에 네. 저희 복지관이 자연 친화적인 저희가 산 중턱에 복지관이 있어서 네, 그런 걸 좀 장점으로 삼아서 어르신 의욕 좀 생기실 수 있게 햇빛도 보고 예. 튤립도 직접 심으시면서 네. 또 사진 찍어서 인쇄해 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셔서 네. 네,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 소문이 또 타고 계속 오시면서 네. 저희 예. 또 생활지원사 분들 저희 복지관에서도 담당을 하고 네. 있는데 저희가 분기로 나눠서 예. 이제 댁에 계신 어르신들 복지관으로 저희 초대해서 생활지원사분들이랑 어르신들 생일, 본인 네. 생일을 좀 기억하실 수 있게 생일 케이크 직접 만드시고 파티도 같이 이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자 네,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도 들긴 하는데 또 한 가지 우려스럽긴 한 게 이 세 분의 또 건강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하시는 일이 감정 노동의 업무가 포함이 된 일들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뭐 지금 우리 저희 김은채 우리 예. 국장님 같은 경우는 MZ 분이시고 너무 발랄하셔가지고 뭐
힘들지 않으시겠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네. 혹시나 또 나의 또 상처받은 그런 또 마음들을 조금 내가 치유하는 그런 뭐 방법들이 좀 있으신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예, 먼저 김은채 복지사님. 네, 저는 대전 토박이에요. 어. 네, 은경이 할 때부터 대전에서 지금까지 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 이글스 팀을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원체 마음이 넓으신 분이군요. 네. 네, 요즘에 근데 좀 기분이 많이 좋으시겠어요. 네. 일하다 예. 보면 이제 무기력해지고 상처도 되게 많이 받는데 네. 저는 야구장을 직접 가서 소리 지르고 같이 이제 응원도 하다 보면 예. 네, 어느 순간 그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안 좋은 마음을 홈런 하면서 날려버리는군요. 형님도 네. 욕하고 이러면서 보시는 그런 예, 우리 배순애 생활지원사님은 지원사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예. 저희는 이제 직업의 특성상 저희가 아프면 어르신도 덩달아 좋지 않은 기운을 받으실까 해서 아플 사이가 없어요. 평소에 좀 힘들 때면 같이 일하시는 선배님과 친구분들과 함께 수다를 떠는 거. 수다를 떨면서 다 풀어내고 예. 맛있는 음식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에너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는 아플 새가 없다. 예, 멋진 말씀이십니다. 명언이네요. 네, 우리 전민아 복지사님, 사회복지사님은요? 예. 네, 저는 새벽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도 챙기고 또 어르신들도 잘 섬기려면 체력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3년째 새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맑은 기운과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야. 이분들한테는 부정적인 기운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새벽 정말. 운동 진짜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좋은 기운이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간다고 생각하니까 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이 세 분이 참 이렇게 애쓰고 계신데 사실 뭐 사회복지사님 그리고 생활지원사님뿐만 지원사님, 예. 아니라 뭐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정말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그분들이 다 이 커버를 해줄 수가 없는 게 전 무엇보다도 주위의 이웃들의 관심도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예. 싶어요. 오늘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주위에 우리 가까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한 분 한 분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MG 사회복지사이신 김은채님 어떠세요? 네, 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또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예. 저희 사업단 중에 노노케어라는 사업단이 있어요. 네. 노노케어는 흔히 제가 풀이를 해드리자면 예. 노인이 노인을 케어한다는 뜻인데 아. 그 어르신들 저희 참여자 일하시는 어르신 참여자분들께서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말벗이나 안부 확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어르신 경제에도 도움되고 예. 이웃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제 이웃분들이 문제가 생길 시 생활지원사분들까지 연계가 되는 저희 일자리 사업단 중에 이런 예. 실천법도 있습니다. 네. 예, 주변에서 같은 그냥 뭐 이웃분들끼리 서로 챙기는 그런 예. 마음을 좀 갖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배순애 지원사님께서는 어떤 실천을 조금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마을마다 마을 회관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기보다는 마을 회관을 많이 이용하시라고 예. 이장님이나 부녀 회장님께도 당부드리고 이웃에 혼자 뭐 독거노인이나 뭐 예.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면 마을 회관을 많이 이용해 주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중식까지 제공하는 마을 회관이 많이 늘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집에서 혼자 계시면 식사도 거르시고 건강도 네. 좋지 않으시고 맞아요. 회관에 나가면 많은 정보도 여럿이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예. 식사도 하시면서 즐겁게 이야기도 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요가 교실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고 예. 친구들도 많으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라고 주변 분들이 많이 권해드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건 좀 더 두루두루 알려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소민아 복지사님.
네, 저는 노인 학대에 관심과 노인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매스컴을 볼 때 노인 학대보다 아동 학대가 좀 더 사람들에게 많이 와닿고 네. 관심을 예. 가지는 그 이슈가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도 많이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지금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노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맞아요. 시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노년기가 됐을 때 노인을 위한 어떠한 시스템과 또한 어떠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느냐, 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현재까지 보면 노인 출입을 금지하는 카페라든지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노년 어르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럴수록 좀 더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매우 필요할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좀 잘 알아두어야 할 지침을 챙겨 주신다면은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교육하러 갈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되게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신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에게 누구도 나를 학대할 수 없어. 나는 네.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예.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자입니다. 대부분 경제적 학대로 봤을 때에는 어르신들께서 미리 재산을 증여했다가 자녀들과의 맞습니다.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맞아요. 경우를 봤기 예. 때문에 네. 많은 어르신들에게 되도록이면 건강하실 때까지는 재산을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한다. 이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가족 학대의 경우는 이제 소통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표현을 안 해서 오해가 생겨서 생긴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학대 행위자인 자녀들이 아동기 때 아동 학대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노인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노인 학대든 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주는 것이야말로 더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교육을 끝날 때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주세요. 그럼 자녀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라고 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예,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네. 당장 전화기 드셔서 지금이라도 네. 사랑한다는 말 가족께 네. 또 부모님께 아이들에게 해보시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 세 분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용우 씨, 윤아 씨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해요. 자, 아침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재밌고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sometimes life feels like a merry-go-round. Whoa, am I feeling it now? Running on